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36살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건, 사고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고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준 순간 20년간 헤어졌다던 아내의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놀랐지만 저도 많이 당황했던 순간이었죠. 아내는 20년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것들을 시도해왔어요. 전단지도 정말 많이 뿌렸고 매번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 이후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결혼 후에도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저 또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기꺼이 아내를 도우며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죠. 하지만 그렇다 할 소식을 전해 듣지는 못했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였고 20년간 쉬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생각해 올해가 지나면 동생을 찾는 건 그만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의 동생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집으로 들였고 모두가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서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년 만에 동생을 보게 돼서 그런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의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수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저에게 대신 말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지? 어렸을 적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놀다가 동생을 잘 챙기지 못해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동생을 찾으러 다니시다가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뒤 혼자가 되어버린 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헤어지게 된 동생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중에 어느 식당에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주면서 생활을 하게 됐었나 봐. 그런데 마음이 착한 분이신 줄 알았던 식당 주인은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악용해서 먹을 것과 재워주겠다는 핑계로 주방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몰래 도망쳐 나왔는데 그 길을 지나던 어떤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로 들어가 부모님을 찾으려 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었나 봐. 그래서 시설에 잠시 들어가 도움을 받으며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나는 할머니 집에 있다 보니 연락이 닿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입양돼서 다른 가정의 돌봄을 받고 있었대.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내가 주말마다 시내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동생을 찾는 전단지가 그분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내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는 거에 많이 놀랐는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는 동생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이어나갔고 늦은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남이 집으로 돌아간 뒤 어느 정도 이성을 되찾은 아내와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저는 일단 모든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고, 어렸을 적 기억이 당신과 일치하는 거 보면 나도 거의 확신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건 사실이잖아.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만 확인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겠어? 내가 봤을 때 확실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 말대로 모든 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아내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저녁에 다시 저희 집을 찾은 처남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본인도 유전자 검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사에 응했고 서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침착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동생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해서 함께 모인 자리에 서류를 뜯어 확인해 보니 둘은 확실하게 유전자가 일치했고 아내의 친동생이 확실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처남이 저희 집을 왕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네요. 우리가 그동안 20년을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어느 정도 키워준 보답을 해줘야 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건 어느 정도 돈이 급해서 그래요. 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려줬는데 글쎄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알려준 건 돈을 받아오라는 거였는데 맨날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리저리 빙빙 돌려가며 얘기하는 건 내 성격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20년간 힘들게 키워준 보답을 금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라지 않고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죠? 요즘 우리 남편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요양도 해야 하는데 내 아들이 청각장애라 벌어오는 돈도 적어서 돈 날 구멍이 어디 없나 했는데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20년간 헤어진 동생 키워준 보답으로 5억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하는데 괜찮죠? 네? 5억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5억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셨을 때부터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던데 저희 집안 형편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입양을 하셨다는 건 처남을 보살펴 주기 위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행동 아니셨나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내가 이 10년을 아무런 보답 없이 키웠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될 것 같아 데려다 키운 거죠. 그때 당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돈이 궁한데 벌을 식구가 모자랄 때 입양해서 사회로 내보냈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먹여주고 채워주는 조건으로 밖에서 돈을 벌어오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멀쩡하게 잘 컸잖아요. 저희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청각장애 데리고 키우는 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10억은 넘게 받아도 모자란다고요. 한 번에 5억을 주기 힘들면 1년에 2억 5천씩 2년에 걸쳐서 보상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죠? 아니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키워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제 동생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면서요. 부모의 그늘을 만들어준답시고 밖에서 노동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한 건 잘한 행동인가요? 하나부터 10까지 경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히 불쾌하네요. 아내는 돈을 주지 않겠다며 확고한 대답을 내놨고 그 말을 들은 양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처남의 얼굴 2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말라며 데리고 나가려 하길래 제가 처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양모의 손을 뿌리친 다음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가 돌봐주겠다며 양모를 내쫓았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결국 경찰이 와서 모든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은 저희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 20년간 키워준 건 부모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희 곁에 둘 수 없었어요.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끌려다니는 처남의 정신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했지만 다음날 아내는 처남과 다시 약속을 잡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청각장애라는 그늘에 가려져 알지 못했던 처남의 정신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 양모의 말이면 벌벌 떨고 있었고 나이가 30이 가까웠는데도 양모의 말이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두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네요. 처남을 입양한 목적이 순수한 마음이 아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처남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희는 검사 서류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처해야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처남이 연락도 되지 않고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내가 처남이 살고 있는 주소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곳으로 향했는데 초인 등을 눌러도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는 갑자기 사라진 처남이 걱정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남이 살고 있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양모와 처남이 집 앞에 나타났네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 많이 했나 봐. 눈앞에 없을 때 몰랐는데 이제는 동생을 하루라도 안 보면 불안하지? 그러니까 서둘러 5억 준비해 달라니까. 법적으로 내 아들을 그쪽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다고. 내가 얘기했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20년 만에 겨우 얼굴 보게 됐는데 이번에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는 20년이 아닌 평생이 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들 손끝 하나라도 손대면 그땐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건 대충 알고 있지? 요즘에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고. 이번 달 안에 무조건 5억 준비해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얼굴 볼 수 없을 테니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아들었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추잡한 행동을 하실 수 있으세요? 20년 동안 제 동생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했으면 이제 그만 놔줘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고 5억을 무슨 수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런 것까지 내가 방법을 알려줘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대출을 받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억 준비하라고. 그래서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5억이 힘들 것 같으면 일단 2억 5천부터 입금하라니까. 그럼 그쪽들 곁에 있어주게 할 수 있어. 어떡할 거야?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사라져버리면 끝이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 양모는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 보였어요. 무조건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아내와 처남을 바라보며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변호사는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눈앞에서 처남이 사라져 버린다면 아내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겨우 얼굴 보고 만나게 됐는데 2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불안함을 아내에게 안겨주는 것보단 차라리 돈을 주고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 저희가 겪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대충 알아들었다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5억이든 10억이든 달라는 대로 주면 며느리의 동생을 빌미로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돈을 갈취해 갈 거야. 그건 확실하다. 내가 봤을 때 불안한 사람은 되려 상대방인 것 같은데, 돈은 급하게 필요하니까 점점 며느리에게 자극을 강하게 주는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라는 말은 돈을 빨리 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돈을 안 주면 사라져 버린다고? 자신에게 보상이 안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돈을 주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 거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끊임없이 조성하겠지. 며느리의 동생도 혼자서 판단할 나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생겨 끌려다닌다고 했잖아. 그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양모랑 떨어뜨려 놓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다. 돈을 요구한 시점부터 우리가 데리고 갈까봐 그 사람도 불안해서 곁을 내어주지 않으려 하니까 양모의 경계를 풀어줄 만한 행동을 취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했었고, 그날 이후 양모를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처남을 품에 낀 채 저희가 데려가지 못하게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며 거짓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경계가 풀렸는지 좀 더 수월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한 달 내로 2억 5천을 마련해 주겠다는 말에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 모든 건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사인해. 일단 나도 정말 돈을 줄 생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 선납으로 5천만 원, 거기에 적혀있는 계좌로 일단 보내놔. 그래야 나도 그쪽에서 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 있잖아. 내가 그동안 눈뜨고 코 베인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 하나 준비하지 않았을까봐. 각서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이건 우리가 방금 나눴던 녹음 파일이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면 안 되잖아. 이번 주 안에 5천만 원 입금해.
그럼 내 아들이랑 시간 보내게 해줄게. 그전에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야 보상 좀 받나 보네. 최대한 빨리 서둘러줘. 양모도 저희가 어떻게 나올 건지 대충 알고 있었고 그걸 대응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5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할 때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양모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어요. 짧은 만남 동안 아내와 처남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고 결국 아내는 처남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리 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동생을 보고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약속된 날 양모의 계좌에 돈이 입금이 안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양모가 다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는 말에 저희는 약속 장소에 나가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지금 나를 시험하려는 거야?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일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보자 하니까 내가 우스워? 이번 주 내로 5천만 원 입금하라고 했지? 동생 얼굴 2번 다시 안 보고 싶은 거야? 부부가 쌍으로 무식하네.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시간 끄는 것도 지쳤으니까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네.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데리고 살았는지 알아? 그런데 무상으로 데려가겠다고? 어디서 도둑심보를 드러내는 거야? 2번 다시 그쪽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무식한 거야? 미련한 거야? 20년 만에 동생 얼굴 보여줬는데 고맙지도 않아?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제 동생 보살펴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제 동생을 이용해 20년간 편하게 먹고 살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놓아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 아세요? 동생 찾으려고 별의별 방법은 다 동원했었다고요. 그만큼 동생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5천만 원 5억이 아깝겠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으시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저희가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일단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런 거니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제 동생이랑 오늘 하루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번 주 내로 돈 입금해 드릴게요. 더 이상 저희도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그날 하루 처남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요구하길래 양모는 아들과 떨어질 수는 없다며 잠시 자리만 비켜줄 테니 못했던 대화 나누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내가 일주일 내로 5천만 원을 확실하게 주겠다며 눈빛에서부터 진실을 얘기하니 어느 정도 답이 되었는지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처남은 그날 온종일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 옆자리를 지키며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그렇게 짧은 시간을 끝내고 양모와 처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마음이 많이 아픈지 멀어져가는 처남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오열을 하던 아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하던 도중
아내의 입에서 충격적인 한마디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차 물어봤지만 아내의 말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야만 했고 다음날 낮에 저 혼자 처남이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초인등 대신 문을 두드린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청각장애였던 처남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눈이 마주친 상태로 정적이 흐르자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순식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거짓을 꾸민 그 사람들은 사기꾼 집안이었네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온 노인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사기죄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철저하게 접근했던 사람들은 결국 징역을 면하지 못했죠. 어떻게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도 처음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모든 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을수록 제 동생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죠. 사람의 얼굴이야 살원 환경으로 인해 변할 수 있지만 아무리 20년이 지났어도 어렸을 적 기억을 하나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도 부모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확인했던 유전자 일치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당신들은 사기꾼 집안이었다는 걸. 아무리 20년이 지났어도 세상 떠난 엄마의 다리가 불편했는지도 모르고 아빠의 모습도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알아요?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당신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아내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계속해서 닦으며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사기치려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괘씸해 보였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양모라며 거짓말을 쳤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수어로 대화를 주고받고 헤어질 때 오열을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사기꾼들이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내는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작 징역 몇 년이지만 저희 가족의 아픔은 평생이라 너무나도 괴롭네요. 아내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동생을 찾지 않고 있어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것 같다며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상태예요. 꼭 동생이 돌아올 수 있다고 힘내라는 말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을 접은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내는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다시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네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가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아내의 동생을 찾는 걸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버티며 살아왔던 것도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게 무너진 것 같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아내의 동생을 찾기 위해 움직일 생각입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언제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